자기가 경비원 생활을 하면서 4시간 자고 사법시험에 2년 만에 합격을 한 분이거든요. 이 책은 마인드가 진짜 핵심이 알짜배기예요. 책 처음에 서문을 펼치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모든 사람이 공부에 적성이 있대요. 저는 솔직히 이때 좀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야, 공부에 적성이 있으면 나도 잘했지 않을까 이랬는데 야, 읽어보니까 사실 이 책은 공부는 행복을 위한 수단이다. 행복을 위해 나아가는 여정에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메시지를 줘요. 그 다음에 슬럼프가 왔어? 축하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읽고 미쳤나? 이거 왜 이러지? 근데 저는 그 슬럼프를 이제 이겨냈던 방법이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9월에 이제 제적을 당했는데 12월에 재입학을 하면서 그때 사법시험 1차까지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2달 동안 제가 뭔가 막판 뒤집기를 할 때는 방법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재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고정이 돼 있잖아요. 변수가 나머지가 이제 노력과 방법이 남죠. 근데 저는 노력 같은 경우는 목표를 잡았어요. 3개월 만에 사법시험 1차를 합격하신 서울대 법대생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2배의 시간을 공부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최소 16시간을 공부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고요. 그럼 남은 게 이제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방법은 이제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좋은 공략집을 얻으면 진짜 거의 누워서 진짜 떡 먹기처럼 소위 꿀 빠는 것처럼 순식간에 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이 있더라고요. 공부도 그게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공부법을 먼저 찾아보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때 제가 서점 가서 쭉 보다 보니까 간단해 보이면서 제목이 딱 꽂히는 책이 있어가지고 석세스 코드 그래가지고 공부법 느낌도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서문에 진짜 어마어마한 말이 써 있어가지고 그게 제 인생을 바꿔줬고 그렇게 이제 이 책에 접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마인드가 진짜 핵심이 알짜배기예요. 책 처음에 서문을 펼치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모든 사람이 공부에 적성이 있대요. 저는 솔직히 이때 좀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야, 공부에 적성이 있으면 나도 잘했지 않을까 이랬는데 야, 읽어보니까 사실 이 책은 되게 치밀하게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기술을 막 상세하게 알려주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의 합격수 이런 거 같이 분석을 해봐야 책의 진가가 드러나는데 이 책의 서문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공부는 행복을 위한 수단이다. 행복에는 어떤 조건이라든지 적성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방법만 문제만이 남을 뿐이다. 따라서 공부법을 봐야 된다. 이렇게 그냥 끝나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그 순간부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책에는 이유가 쓰여있지 않지만 왜 공부에 적성이 있을까? 다 상대방 말이 뭔지도 모른 채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반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저는 받아들이고 곱씹어보는 편인데 제가 지금 한 20년이 지나서 이 결론을 알게 됐어요. 행복에는 어떤 적성이 필요 없죠. 행복에 적성이 있다고 말도 안 되죠. 뭐 노예도 아니고, 그죠? 그렇지만은 행복을 위한 수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단은 페이커 선수 같은 경우는 롤이에요. 리그 오브 레전드고 이윤규 같은 경우는 뭐 공부일 수도 있고 변호사일 수도 있고. 근데 운동선수는 또 손흥민 선수는 축구겠죠. 행복한데 적성이 필요 없기 때문에 행복을 위한 수단에도 적성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한 어떤 적성이 필요 없기 때문에 행복을 위한 도구에도 적성이 필요하지 않다. 그거는 숙련도의 문제만 남을 뿐인 거죠. 어떻게 할지의 방법의 문제만 남는다는 뜻이죠. 이런 관점의 전환을 가져줬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야, 나도 공부에 재능이 있구나. 어떤 적성을 찾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인상적인 건 한 불합격 후를 생각을 하래요. 야, 내가 시험에 떨어진 거 상상도 하기 싫거든요. 그 떨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집에 가서 또 떨어졌습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한테 떨어졌어 얘기하고 차이고 이럴 텐데 친구들한테 나 떨어졌어 그러면 아이고 등신아 이런 소리 듣고 그럴 텐데 근데 그 이분이 내 삶에 대한 인식이 전환을 가져준 거죠. 어쨌든 내 삶이고 계속되기 때문에 불합격 후도 자꾸 생각을 하는 공부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삶에서의 불안이 있어 인지불안이라 그럽니다. 정확히는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는 함의를 담고 있더라고요. 기존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 다르지 않나요? 우리나라에 기존에 나왔던 공부법 책이랍시고 나온 것들은 죄다 뭐냐면은 되게 알량한 공부 기술들 그리고 다 써먹을 수 없는 공부 기술도 알려주면서 이거 쓰면 무조건 된다든지 이걸 해야만 좋은 대학 간다든지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기는 진짜 사람을 진짜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의사결정을 그런 식으로 불안하게끔 설계를 해둔 게 있었죠. 근데 이 책을 읽으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지고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학생분들한테 뭐를 소개해드리면은 인생 책을 뭐 4-5권 추천해달라 그러면은 항상 석세스 코드를 추천을 드리는데 책의 목차가 뭐냐면요. 슬럼프가 왔어? 축하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읽고 미쳤나? 이거 왜 이러지? 슬럼프가 왔는데 축하해? 저는 사실 이제 전 사법시험 9개월 만에 합격을 했으니까 슬럼프가 없을 것 같지 않나요? 저는 항상 슬럼프였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전 남보다 공부를 늦게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사법시험 1차 전부터 준비를 하거나 사법시험 끝나자마자 준비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1월 중순쯤 준비를 했어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 보통 빠르면 2월 아니면 늦어도 5월 정도에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하루하루 초조하고 맨날 불안하고 막 우리가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걸 슬럼프라 그럽니다. 통칭해가지고 뭔가 원래 할 수 있는 것만큼 안 되는 게 다 슬럼프예요. 요인은 무궁무진하죠. 근데 저는 그 슬럼프를 이제 이겨냈던 방법이 이토마코토 선생님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야, 너가 지금까지 잘했기 때문에 슬럼프를 겪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축하한다. 우리 독자의 수준이 책의 수준을 결정하거든요.
이 책은 대충 읽으면 뻔한 말이에요. 근데 진짜 내가 다른 시각 가지고 깊이 있게 읽고 곱씹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런 통찰을 가질 수 있지? 이 사람은 진짜 인생을 걸고 공부를 해본 사람이구나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슬럼프라는 거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항상 시속 50으로 간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빨리 간지 늦게 간지 모르지 않을까요? 슬럼프라는 건 내가 100km로 가다가 30km로 가게 됐을 때 슬럼프라 느끼는 거예요. 이 말은 평소에 공부가 시속 100km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 속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느낀다는 건 그 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기존에 내가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슬럼프를 느끼는구나. 공부 안 하는 사람한테 슬럼프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항상 안 하니까 맨날 슬럼프예요. 여기 무슨 슬럼프를 느끼겠어요? 잘하던 사람만 슬럼프를 느낄 수 있고, 제가 그래서 이 책에서 얻었던 교훈은 불안은 종이에 써봐라 이런 챕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합쳐가지고 슬럼프 불안이니까 그래서 종이에 써봤어요. 아, 이때는 막 14시간, 이때 16시간, 이때 18시간 그러다가 9시간, 10시간 하면 저한테 슬럼프, 12시간에도 엄청난 슬럼프죠. 근데 기존에는 추세선을 보니까 우상향이었어. 근데 잠시 떨어졌지만은 파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다시 우상향으로 끌어올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오히려 저는 문제점을 분석해본 데 시간을 많이 썼어요. 내가 현재 슬럼프에 빠진 원인은 뭘까를 뇌의 용량이 적기 때문에 종이를 써가지고 마치 꼬리물기를 하듯이 자꾸 써보면 자꾸 원인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슬럼프 극복법이 뭐였는지 아세요? 밥 먹고 20분 동안 코인 노래방 갔다 오고 있다. 이게 슬럼프 극복법이었어요. 왜였냐면 그 당시에 요즘에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왜 그럴까? 너무너무 지쳤어. 근데 지치면 휴식하면 되지 않나? 휴식할 때 근데 뭐 하면 되지? 음악을 듣자. 근데 음악을 들어도 잘 해소가 안 되네? 근데 음악을 듣는 이유는 뭐지? 나는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이야. 음악을 좋아하는 건 내가 듣고 부를 수 있어서 좋아하는데 요즘에 내가 옛날 막 공부 안 하고 놀 때는 맨날 코인 노래방 가서 살고 그랬었는데 요즘 그걸 못 불러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밥 먹고 스트레스 풀려고 그렇게 해보니까 바로 스트레스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이 슬럼프였고 그 슬럼프를 효율적으로 그다음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들을 그 책에서 지침을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수험생활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에서는요, 인풋과 아웃풋을 나눕니다. 공부할 때. 우리나라는 공부할 때 입력과 출력을 생각보다 안 나눠요. 내가 이제 알게 됐으면서 과거를 돌이켜서 옛날에도 알았다고 하는 힌트사이트 바이어스라 그럽니다. 사후 확신 편향이라 그래요. 사실 몰랐는데 예를 들어 축구 결과를 보고 나서 내 저럴 줄 알아서 질 줄 알아서 이길 줄 알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과거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입력과 출력을 생각보다 많이 안 나눕니다. 그냥 열심히 하자든지 문제를 많이 풀자든지 인풋과 아웃풋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책에서 뭘 얘기한 거냐면요. 문제를 푸는 것은 아웃풋이에요. 근데 아웃풋을 통해서 인풋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리 독서 토론을 열심히 다니거나 북클럽을 다녀도 책을 읽은 것과는 달라요. 즉 아웃풋을 통해서 인풋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도요. 그 속에서 새로운 지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가장 나쁜 공부법. 그래서 생략된 말은 뭐냐면요. 무턱대고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인풋이 없이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가장 나쁜 공부법 또는 문제 풀고 피드백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공부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 책의 제목은 꿈을 이루는 공부법이라는 책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2차 대전에서 패망을 한 이후로 천황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천황이라는 어떤 신의 아들, 신의 자손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 사실상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원래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손에 만져지고 구체화되고 작은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상적이고 추상적이고 형이상적인 것이 강하진 않은데 이런 와중에 이 책은 일본에서 제목이 꿈을 이뤄준다. 이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토마코토 선생님은 자기가 경비원 생활을 하면서 4시간 자고 사법시험에 2년 만에 합격을 한 분이거든요. 이토마코토 석세스 코드를 읽으시면요. 공부와 인생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기존에 우리가 수험 공부를 하면 뭔가 재미없고 지루하고 짜증나고 그런 거잖아요. 거기다가 심지어 시험 떨어지면 나에게 닥치는 거,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거나 중간 기말을 못 치거나 시험이 안 됐을 때는 막 엄청난 공포랑 좌절감이 엄습해 올 텐데 이 책은 그게 아니에요. 불합격 후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행복을 위해 나아가는 여정에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메시지를 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물론 공부 기술도 솔직히 엄청 얇고 간단한 책인데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공법 책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삶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저는 희망의 책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뭔가 기존의 공부에 실망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험생분들이 멘탈 관리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서양은요 우리랑 다르게 공부라는 거를 책상 앞에 앉아서 한정하는 걸로 보진 않습니다. 몸을 쓰는 것조차 공부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공부의 지평, 개념을 좀 넓혀가지고요. 책 이름을 외우거나 책의 내용을 기억하거나 독서 클럽에 가서 얘기를 하는 이 모든 게 공부예요. 사람 이름 외우는 거 자체도 공부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어떤 특별한 연령이라든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나는 배움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데 뭔가 지금까지 좀 회색빛, 어떤 패배주의에 좀 휩싸여 있었다 하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색깔을 바꿔줄 수 있는 책이라고 제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